안녕하세요. 맘땡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인 면접 이대로만 하면 된다 4탄 이제 인성 평가에 대한 답변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흔히 공통적으로 많이 묻는 질문들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의 다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변 포인트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딱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소개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가족소개를 말해야 될까요? 평가자가 그게 궁금할까요? 아닙니다. 평가자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더구나가 평가자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활 기록을 쭉 봐서 대략 여러분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건 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게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세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역량은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생활 무슨 생활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는 제 역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역량도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기소개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본인의 역량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역량이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최저적으로 두 가지 역량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 두 가지 정도 말하는데 역량을 뒷받침해주면 사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됩니다. 그 사례는 추상적이어야 될까? 아니에요. 추상적인 단어도 안 되고 구체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험을 들어서 두 가지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여러분의 신상 공개가 아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역량과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지 어떤 인재가 될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알려주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 답변 키포인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본인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건 가오뚱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분명 자기소개에서는 분명 자신의 역량이나 장점이겠죠. 역량을 말하는데 본인의 장단점에서는 대체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라고 궁금하신 분 있는데 장단점의 답변 키포인트는요. 핵심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장단점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장점으로 탈바꿈되는 것 그런 사례도 들어서 답변해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안 했는데 가끔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본인의 롤 모델이 누구인지 그런 롤 모델이 누구인지라고 종종 이제 물어보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롤 모델이 누구예요? 그럼 물어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의학과 같은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이국종 교수님을 좀 많이 꽂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이제 IT 쪽은 뭐 스티븐 잡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뭐 세종대왕 이순신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그 표창원 교수님 뭐 경찰행정 쪽은 그렇게 그 답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약간 좀 식상합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왜 평가자도 알잖아요. 근데 기왕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본인 진로와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전과 차라리 저는 이렇게 좋겠어요. 자기는 처음 없었는데 어떤 독서를 하면서 그 책을 지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독서를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역량과 자질에 반해서 그분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답변 포인트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왜냐면 왜 꼭 책과 연결시키면 좋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진로 활동을 여러분들 원하는 학과에 관련해서 분명 그와 관련 독서 하셨잖아요. 진로 독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통 독서 하셨죠. 그죠? 그 독서에서 롤모델을 이끌어내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안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독서에 대한 정말 의미 깊게 독서했다라는 것도 부각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상하 신조를 묻는 답변도 제법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하 신조는 무엇이죠? 왜 그렇게 정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상하 신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과 좌우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제 상하 신조는 무엇인데, 근데 왜 그것을 그 상하 신조로 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뒷받침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매우 유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교출 게 있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상하 신조가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준비하는 자만을 기회를 얻는다가 제 상하 신조입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중학교 때 어떤 고등학교 때 어떤 경험을 하면서 기회를 놓친 경험이 너무 많아서 현재 그 좌우명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도 종종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 역사를 바꾼다면 또 어쩐 점을 바꾸고 싶나요? 라는 점도 좀 물어본 경우는 좀 예를 들어 이제 사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역사과 그런 쪽 이제 지망을 아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꾼다면 어느 부분을 바꾸고 싶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식상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일제시대 어떻게 했으면 그때 당시 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당시 친일파를 청산했던 명성하고 그러면 시해 사건이라든지 또한 뭐 6.25 전쟁이 어떻게 해서는 발발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자기가 역사를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들도 매우 식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은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좀 이제 사학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 답변 받으면 완전 덕후 기질을 가지면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어떤 특정 역사, 다른 역사 있을 거 아니에요. 미처 모르는 어떤 덕후 기질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 답변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